결혼을 앞두고 피앙세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뒤집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여기 사랑 하나로 예비 신부의 복잡한 과거와 논란을 품고 결혼을 선택한 남자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논란을 딛고 결혼을 선택한 남자 연예인 T.O.P.사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4위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연예인 이재훈입니다. 혼성 그룹 쿨의 멤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재훈. 그의 과거를 들춰보면 그 유명한 신마담이 빠질 수 없습니다. 연예계와 화류계를 잇는 연결고리로 불리며 수많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신마담은 이재훈의 비밀스러운 결혼과 사실혼 관계에도 깊이 개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훈은 예성 가구 창업주의 아들로 태어나 탄탄한 집안 배경과 연예계 인기를 동시에 갖춘 업소 여성들 사이에서 이상형으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신마담은 이재훈의 취향에 맞춘 세련되고 도시적인 여성들을 소개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둘의 만남은 처음에는 가벼운 연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얀이가 이재훈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급변했습니다. 이재훈은 출산을 반대했지만 얀이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이 결정은 그의 집안과 큰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화류계 출신의 여성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족의 반대 속에서 결국 혼인신고는 무산되었습니다. 아이는 얀이의 성을 따르게 되었고 이재훈의 가족과 얀이 간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얀이는 2010년의 딸, 2013년의 아들을 출산했으며 이후 이재훈의 설득으로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밀스러운 관계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되며 세간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11년 동안 싱글로 알려졌던 이재훈은 결국 팬카페에 글을 올려 결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배우 김선호를 협박한 최영아와 함께 술자리에서 포착되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중은 이재훈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훈이 꾸준히 양육비를 송금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리가 그의 복잡한 과거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3위는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 사례, 셀럽 셰프 강래호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 셰프라는 타이틀을 달고 마스터 셰프 코리아를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요리보다는 방송 활동으로 주가를 올린 쇼맨 셰프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까칠한 태도와 날카로운 평가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대중의 평가는 재미는 있지만 정이 안 간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강래호가 2012년 깜짝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혼 상대는 놀랍게도 비슷한 논란의 이력을 가진 싱어송라이터 박선주였습니다. 박선주는 보컬 트레이너로서의 실력과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그녀를 따라다니는 전과 산범의 타이틀은 대중이 쉽게 잊지 못하는 꼬리표였습니다. 박선주의 과거 전력은 꽤나 화려합니다. 2005년 음주운전,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08년에는 힙합 그룹 업타운의 멤버 스티브 김과 함께 서울, 일본, 태국, 홍콩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엑스터시는 강한 각성 효과로 유명한 약물인데 그녀가 감미로운 발라드를 부르던 당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은 충격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강래호와 박선주의 결혼 소식은 유유상종이라는 의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중은 강래호가 박선주의 과거를 충분히 알면서도 결혼을 결심했는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둘러 결혼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강래호의 해외 유명 레스토랑 경력에도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그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의 시선은 까칠한 이미지와 논란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 이보다 더 적절한 한 쌍이 있을까? 라는 비아냥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유명인의 삶은 대중의 시선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이력을 들춰보고도 손을 잡은 두 사람은 과연 진정한 용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공통의 흑역사를 공유하고 싶었던 걸까요? 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위는 사극을 좋아하지만 허준만큼은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조성모입니다. 신이 내린 미성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발라드의 황태자로 자리 잡은 그는 2010년 MBC 공채 탤런트 출신 구민지와의 깜짝 결혼 발표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 일부에서는 구민지가 조성모의 15억 원 채무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논란은 몇몇 네티즌이 구민지의 과거 스캔들을 다시 들춰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드라마 허준으로 주목받던 배우 전광열의 오피스텔의 한 여성 스토커가 침입해 전광열과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한 여성 월간지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적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한 결과 해당 스토커가 당시 혼성그룹 쿨의 래퍼 김성수와 교제 중이던 구민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성수는 구민지와의 공개 연애를 즐기며 결혼설까지 나올 정도로 관계를 숨기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터진 구민지의 스토킹 사건은 그녀가 양다리를 걸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고, 반대로 연인을 둔 상태에서 다른 남성을 스토킹한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국 김성수가 구민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은 서둘러 마무리되었고 구민지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 그녀가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조성모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조성모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아내는 내가 소중히 지켜야 할 사람이다. 설령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그녀를 사랑하며 아내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비 신부를 감싸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편 전광열이 주장한 구민지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부남이었던 전광열이 자신의 오피스텔을 외도 장소로 사용했으며 우연히 두 명의 상간녀가 마주친 상황에서 구민지를 스토커로 몰아갔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성수와의 관계를 떠나 다른 측면에서는 구민지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위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재력으로 치유한 배우 박신양입니다.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박신양. 하지만 그의 삶은 화려한 연기만큼이나 굴곡진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특히 2009년 13살 연하의 재력가 집안 딸과의 결혼 발표는 연예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예비 신부로 밝혀진 패키지는 그야말로 금수저 중의 금수저. 그녀는 하겐다즈 코리아의 백종근 회장의 손녀이자 항공기 지상 조업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의 대표 딸이라는 배경을 가졌습니다.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 연예인이 익숙했던 대중에게 이번에는 남성 연예인이 재벌가의 사위가 된다는 설정? 은신선한 소재였고 커다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동화는 결혼 발표 며칠 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백혜진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며 그녀의 과거에 대한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순수하고 단아한 21살의 외모와 달리 학창시절 문제아로 악명 높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백혜진과 술을 마시고 그날 밤 함께하지 못하면 남자도 아니다라는 과격한 소문이 퍼졌고 그녀가 고등학교 동창과 이미 결혼한 적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폭로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 폭로에 충격을 받은 박신양은 즉시 주변 측근들을 통해 폭로글들의 진위를 확인했고 불행히도 대부분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영화 4인용 식탁 촬영을 핑계로 결혼식을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부였던 백혜진이 임신 4개월 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갔습니다. 백혜진의 집안에서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박신양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결혼식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박신양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그가 감기약과 수면제를 잘못 복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조사 결과 복용한 수면제의 양이 무려 30알에 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박신양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박신양은 아내의 과거와 함께 막대한 재산을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재력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재 박신양은 연기 활동보다는 화가로서의 삶에 더 집중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대중은 여전히 그를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상처와 재산 사이의 타협이었을까? 김가영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1989년생이며 현재 35세다. 최근 그녀는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된 의혹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5년 OBS 기상캐스터로 데뷔한 그녀는 포항 MBC 아나운서를 거쳐 지역 방송과 사내 아나운서를 전전하며 커리어를 쌓았다. 그 이후 2018년 MBC 보도국 과학기상팀에 정식 채용되며 기상캐스터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각종 방송에서 얼굴을 비추며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인지도는 유튜브 채널 오늘 비하인드에서 치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를 선보이며 급상승했다. 당시 조회수가 1300만 회를 넘어서면서 광고 수익이 급증했고 덕분에 차량과 가구를 새롭게 장만하는 등 본격적인 대박을 맞이했다. 그 이후 다양한 챌린지를 지속하며 화제를 모았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기 시작했다. SBS 골 때리는 그녀들 골대녀 시즌2에 합류하며 인기를 끌었고 꼬꼬무 라디오스타, 복면가왕 등 여러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잘나가던 그녀의 행보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1년 5월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오요안나가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최근 한 매체가 오요안나의 유서를 공개하며 그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당초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김가영을 가해자로 지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골대녀에 함께 출연 중이던 유튜버 일주워터는 자신의 SNS에 가영 언니는 오요안나 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당시에도 너무 힘들어했다라며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오히려 이 발언이 역효과를 불러왔고 곧이어 오요안나의 유족이 가세연을 통해 진짜 악마는 이현승과 김가영이라는 폭로를 하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박하명과 최아리는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실상은 이현승과 김가영이 배후에서 분위기를 조장하며 교묘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김가영은 뒤에서 동료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표면적으로는 티가 나지 않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왔다는 점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장례식에 불참했던 인물이 박하명과 최아리로 알려졌으나 실제 불참자는 이현승과 김가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녀는 더욱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다. 결국 김가영을 비롯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거센 역풍을 맞았고 이를 감싸던 유튜버 일주워터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일주워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문을 올리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경솔하게 댓글을 작성했다.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 사건이 커지면서 김가영이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도 하차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그녀는 2019년부터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이던 MBC 라디오 모닝 FM에서 별다른 인사 없이 하차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그녀가 얼마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홍보 영상에 출연했던 것이다. 영상 속에서 김가영은 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고민을 발로 시원하게 뻥 차보시죠라는 멘트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재조명되며 오히려 그녀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났고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김가영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에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하루빨리 명확한 사실 관계가
규명되길 바랄 뿐이다. 이상이다. 카라큘라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였다. 1988년생으로 올해 35세인 그는 본명 이세욱으로 각종 범죄와 사회적 이슈를 파헤치는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전청조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루며 빠르게 구독자를 확보했고 대형 유튜버로 성장했다. 그의 예명 카라큘라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카카와 드라큘라를 합친 조어로 과거 슈퍼카 딜러로 활동했던 이력이 반영된 이름이다. 유튜브 초창기에는 자동차 업계의 횡포를 고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사설 탐정 업무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사건 사고를 다루는 채널로 방향을 선회했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 콘텐츠로 대중의 분노를 대변하며 사이다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정의의 사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장사꾼이었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주었다. 그의 인기와 함께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레카 연합이라 불리는 유튜버 친목 모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황철순, 전국진, 구제혁 등 다양한 유튜버와 교류하며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는데 훗날 이 모임에 속했던 인물들이 연이어 범죄에 연루되며 논란이 되었다. 특히 엄태웅은 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지인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전국진과 구제혁은 협박 및 금품 갈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카라큘라 또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두 아들을 걸고 맹세까지 했지만 결국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의 주범 BJ 투추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특히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놓으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지향을 협박하며 너의 채널이 무기한 수익 정지될 수도 있다는 식의 압박을 가한 정황이 밝혀졌다. 그는 농담이었다며 변명했지만 대중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결국 유튜브 코리아는 카라큘라, 구제혁, 전국진의 수익 창출을 정지시키며 사실상 유튜브에서 퇴출시켰다. 이러한 논란의 끝은 어디일까? 결국 카라큘라는 BJ 투추를 협박하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가세연은 2022년 6월 그가 BJ 투추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코인과 관련된 제보가 많고 사고 터지면 큰일 난다며 압박하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매스컴과 연결되어 있어 사건을 공론화되지 않게 막아줄 수 있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겁을 먹은 BJ 투추는 결국 3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 이후 가세연은 카라큘라가 구제혁과 함께 돈을 챙긴 정황이 담긴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고 과거 성명준 사건 당시에도 구제혁에게 개인정보를 편법으로 구해오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폭로되며 그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결국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고 사무실 간판도 철거했다. 그는 최후의 선택으로 BJ 투추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유튜브 은퇴를 선언했다. 그렇게 한때 정의를 외치던 유튜버의 몰락은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